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측의 역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2024년 미국 대선 관련 예측 모델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더라고요. 자, 6만 5천.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2020년 대선이 사실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 정말 아슬아슬하게 딱 이 6만 5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는 겁니다. 이 예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분석이 제시하는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 봐야겠죠. 그럼 먼저 2020년 상황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전체 득표수에서는 8,100만 표를 얻어서 7,400만 표를 얻은 트럼프를 꽤 크게 이겼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실제 결과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접전 양상이었다는 걸 이 분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지지연합은 어땠을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 당시에 그 단단했던 지지 기반이 지금은 좀 흔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죠? 2020년에 흑인 유권자들의 무려 91%가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든 승리의 아주 결정적인 초석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 모델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봐요. 오바마의 부통령이었다는 후광 효과도 이제는 끝났고, 특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압박이나 다른 여러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이 견고했던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지지층, 바로 젊은 유권자들입니다. 이 분석은 이들 중 상당수가 현 행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한 반발로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이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요, 양당의 핵심 지지층이 아닙니다. 바로 선거 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교외 지역의 스윙 보터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외 지역 표심의 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표심이 완전히 뒤집혔죠. 이 200만 표의 변화가 결국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분석은 교외 지역의 표심이 돌아선 이유를 딱 3가지로 꼽는데요. 그중에서도 세 번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 선택이 정말 결정적인 한 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를 선택한 건 트럼프의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하나의 강력한 스토리가 된 거죠. 특히 교회 지역의 여성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먹혔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2020년에 민주당이 썼던 바로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랑 경선 라이벌이었던 니키 헤일리, 둘 사이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공개적으로 서로 엄청나게 비난했었죠. 그러니까요. 이 분석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그 정치적인 앙숙과 손을 잡으려 하겠냐는 거죠. 이 자료는 그 해답을 정치는 한편의 연극이라는 관점에서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이 갈등이 사실은 나중에 있을 극적인 화해를 위한 밑그림일 수 있다는 거죠. 헤일리를 부통령 후보로 진영하는 순간 트럼프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통합의 리더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2020년에 잃었던 바로 그 교외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카드죠. 그러니까 2020년에 해리스가 바이든에게 가져다 준 그 전략적인 가치와 2024년에 헤일리가 트럼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사실상 똑같다는 겁니다. 완전히 평행이론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분석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하나의 분석 모델이라는 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분석 모델이 봤을 때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길에 대한 전략적 가설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분석 모델이라는 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델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예측이 현실이 되는지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 모델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정치적 계산, 즉 전략이 우선할 것이라는 데 모든 걸 걸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과연 정치적 야망이 정말 모든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이 분석 틀을 가지고 한번 검증해 보는 거죠.